자, 그 다음에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유. 한 상황에서 얘가 상속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걸 주택 쓰느냐 안 보느냐는 안 보느냐 보느냐는 외운 거 있죠? 몇 년간 주택으로 안 본다? 5년간 주택으로 안 본다. 헷갈리지 말고요. 이 상속주택을 있는 상황에서 A주택이 여기서 하면 아니야, 그거는. 상속주택이 있는데 내가 주택을 하나 더 사면 이때는 2주택을 8%를 내야 되는 거야. 내가 주택을 가지고 하나 살고 있는데, 고맙게도 우리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집을 하나 상속을 해줬단 말이야. 이때는 취득세가 없어요. 주택수를 안 봐. 이때는 얼마간? 5년간 주택수에 불포함. (5년이) 지나면 이때는 이제 주택수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거꾸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을 받아야지,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얘를 갖다가 이 거꾸로 상속주택을 먼저 받았어. 나중에 얘를 샀어. 그때 2주택 세금을 내는 거야. 이 경우에는 얘를 주택수로 안 본다는 얘기야. 5년간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갖다가 만약에 얘를 먼저 팔면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유하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과세, 비과세. 상속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잖아. 얘를 먼저 팔면 비과세야. 얘가 없잖아. 주택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를 갖다 팔면 비과세란 말이야. 1주택자로 해서. 근데 반대로 얘를 먼저 팔면은 얘 주택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얘는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거꾸로. 상속주택은 뭘 먼저 팔아라?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라. 그래서 그러면 비과세를 받는 거야.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자,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자 그대로 내가 어떤 집으로 옮겨가는데 이 집을 얼마 만에 팔아야 되냐 이거죠. 그죠? 이 집이 이제 기존 주택이 있고 집을 이제 이사할 이전 주택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사 갈 경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얘를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 될까? 얘를 갖다가 집을 샀어. 이전을 했어요. 취득세를 그러면 2주택자를 여기도 기존 주택이 있고 A주택이 있고 B주택을 가서 이전을 하는데 얘를 2주택자 세금을 내야 될까? 아니죠. 그죠? 왜? 일시적 2주택 개념으로 해갖고 일단은 몇 주택자를 낸다? 1주택자로 세금을 내는 거야. 취득세를. 일단은 내고 그 다음에 이 신규 주택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이 기존 주택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는 게 나오죠. 그죠? 일단 1주택자 세금을 낸단 말이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취득세는 1주택자를 내고 나중에 이전을 한 이후에 얘를 갖다가 팔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팔면 되고,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팔면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거대로 못 팔면 얘를 갖다 못 팔았어. 그때는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일단 1주택자 세금을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1년 또는 3년 동안에 이 기존 주택을 못 팔았을 경우에는 못 팔았네? 그럼 이쪽 기간 안에 못 팔았으니까 얘에 대한 2주택자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이런 개념이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집을 갖다가 샀느냐가 중요하죠. 2019년 12월 16일이니까 12월 17일부터, 그죠? 그리고 2018년 9.12 조치죠. 그러니까 9월 13일.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 정도. 자,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가 3년, 2년, 1년인데 이게 뭔 의미냐? 신축 주택을 구입한 시기. 신규 주택을 구입한 시기. 우리가 따지면 중개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지금 이 지역이니까 이때 거의 신규 주택을 사겠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팔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1년 내에 팔면 되잖아. 근데 아직까지 기존 주택을 이때 샀으면 아직까지 이렇게 걸린 데도 있겠죠. 3년 내에 팔고 2년 내에 팔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니까 3년과 2년과 1년을 이렇게 구분을 해줬을 뿐이지 지금 사는 거 신규 주택 구입은 다 지금 이 정도 구입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브리핑할 때는 1년 내 팔아서 1년 내 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잘 이런 걸 갖다 외우기 귀찮으면 신규 주택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신규 주택은 2019년 12월 달에부터는 1년 내 팔고 1년 내 전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해당된 중개할 때는 당연히 이 시점 아니야. 20년, 21년인데 벌써. 그죠? 그러니까 1년 내 팔고 1년 내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무슨 지역이야? 조정 지역이야. 비조정 지역은 무조건 3년이야. 비조정 지역으로 갔을 경우. 또는 조정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갔을 경우. 얘는 조정과 조정 지역에서 움직였을 경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3년이고 뭐 2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절을 갖다 중개할 거 아니야. 딴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신규 주택 구입 시기가 이 이후에 될 것이니까 1년 내에 이 전집을 팔고 1년 내에 전입하시면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까지만. 그러면 되겠죠.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전에 집을 있는데 내가 대출을 받고 이 집을 사는 거야.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거야. 그러면 6개월 내에 전입해. 6개월 내에 전입, 6개월 내에 매도. 대출을 했을 경우에. 집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집을 살 경우에 은행에다 약속을 해줘야 돼. 이거를 6개월 내에 팔고 6개월 내에 전입한다는 약속을. 그래야지 대출을 해줘요. 안 그러 쌩까면 대출 안 해줘. 알았죠?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그냥 1년 내 전입하고 1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좀 머리가 좀 아픈 게 나옵니다. 분양권. 자, 입주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를 따질 때 얘 같은 경우에 취득세를 내나요? 입주권 사고 분양권 샀을 경우에 취득세 권인데 권이니까 취득세라는 건 없죠. 그냥 권이야, 권리야, 권리. 권리인데 취득세를 내는 건 아니죠. 아직 물권화가 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다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달리 발생되는 건 아니야. 다만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에 나중에 얘가 딱 분양이 다 되면 그때 완공된 시점에서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된 게 주택세에 포함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입주권, 분양권 주택세에 포함이 된다 그랬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감춰야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이것에 따로 뭐 취득세나 이런 게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A주택이 있어. 그리고 분양권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내가 B주택을 구입을 했어. 이때 비로소 얘는 몇 주택이 되는 거야? 3주택이 되는 거야. 얘도 감춰 효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혼자서 있을 때는 취득 양도 개념이 별로 왜냐면 양도 개념 따로 양도세가 있잖아. 분양권이. 그죠? 얘는 그런 게 아니라 딴 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주택세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취득 개념은 일단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취득 시기가 언제냐를 따져보면 내가 주택을 A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시기에 입주권이나 또는 분양권을 갖다가 취득을 했어요. 취득 시기는 이때가 아니야. 취득 시기는 요거를 취득을 했을 뿐이지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 완공 시점이야. 얘는 권만 그냥 내가 돈 주고 샀을 뿐이야. 서류상으로만 채권만 샀을 뿐이야. 얘가 취득 시기가 아니야. 취득 시기는 얘가 취득 시기야. 그러니까 건물의 뭐 완공이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잔금을 치렀다든가 등기를 치렀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입주권과 분양권이 이때 취득 시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주택 A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입주권과 분양권을 샀어. 그래서 이 쭉 지나갔는데 이거를 여기 이제 입주할 동안은 아직까지 얘는 여기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얘가 법칙으로 보면 3년 내에 여기를 들어가고 얘를 3년 내에 팔아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도 일시적 2주택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를 투기 개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 입주권을 샀어. 사가지고 얘를 끝까지 갖고 있으면 투기지. 근데 얘를 사가지고 얘가 만약에 완공이 돼서 얘가 이주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엄격히 따지면 쟤는 일시적 2주택자 아니야. 그래요? 그럴 경우에 얘는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요거를 분양권을 요때 취득에서부터 완공까지 요때 3년 내에 이 A라는 주택을 팔아야 돼. 팔아야 되면 제가 양도세 면제야. 그런데 세상 일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나? 얘가 3년이 넘으면 어떻게 해? 짓다가 완공이 3년, 5년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란 얘기냐?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법이 또 확정이 된 게 만일
완공 시기가 늦어져서 3년이 지난다면 이 입주 예정일 입주 요때부터 2년 내 매도. 2년 내 매도하면 돼요. 기존 주택을. 대신에 1년 주거를 해야 돼. 거주를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완공이 됐다. 3년이 지나서 완공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체를 갖다가 다 이주를 해가지고 1년을 일단 기본적으로 거주를 해야 돼. 그리고 2년 내에 얘 집을 팔아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면제다 이런 말이에요. 전에는 입주권만 이랬어요. 입주권만 이랬는데 분양권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분양권까지. 그리고 얘는 일단 3년 내에 일단 팔면 돼. 결과적으로 문제는 땀 흘리는 거 봐. 3년 내에 팔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기간이 늘어지면 기간이 늘어진 거 인정을 해서 들어가서 2년 내에만 얘를 갖다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분양권 입주권도 감초 역할을 해가지고 본인 자신에 대한 뭐 취득세가 뭐 양도세나 이런 게 뭐 중과되고 이런 건 아닌데 남을 갖다 끌고 들어가는 거죠. 남이 다른 주택을 갖다가 취득을 하거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세가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가 붙는 것뿐이지 얘 분양권 입주권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이런 건 아니래요. 자체적으로는. 다른 거에서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